도사님,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곡기도 끊고 알아 누워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요. 올기 왔다. 뭐가 왔는데? 뭐긴 뭐야, 베라이지. 그럼 우리 며느리는 어쩝니까? 어쩌긴 어쩌노. 후판을 버려야지. 당신 할매 도자기 알고. 건강하고 이쁜 베이비 보고 싶나? 그럼 내 얘기를 잘 들어보거래. 추운 계절 충분히 휴식기를 가진 크레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는 초봄이면 일제히 번식기를 가지는 기라. 이때 메이팅을 한 암컷들은 뱃속에서 수컷 정자를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을 하면서 한 달에 2개씩 유정란을 따박따박 놓는다 아이가. 이때 집사들은 기본적인 몇 가지만 딱 지켜주면 꾸준한 이쁜 알을 볼 수 있는 기라. 우선 번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성성숙을 먼저 말해보자. 성성숙 기준점은 개체마다 차이가 있고 집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오리엔탈 개코에서 추천한 기준점은 암컷은 1년 6개월 이상, 몸무게 35g 이상, 수컷은 1년 이상, 몸무게 30g 이상을 최소 기준점을 잡고 번식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아이가. 암컷은 메이팅 후 평균 한 달에 2개의 알을 6달에서 9달 가량 놓는데 기온이 낮은 달은 한 달 주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기온이 높은 달에는 한 달 주기에서 일주일 정도 짧아지기도 하지. 그러면 발정 배란 확인은 어찌 하면 되겠노? 수컷은 쉽다. 수순 10개월만 넘어가도 발정이 오는데 눈빛부터가 꾸리하이 심상치가 않다. 대표적인 행동은 사육통에다 우다다다 날라다니고 발정 거식을 해가지고 밥을 잘 안 먹는다. 절정에 다다른 놈은 주인 손을 물면서 꾹꾹꾹꾹 메이팅 콜을 하면서 구애를 하기도 하는 기라. 그 다음에 밥도 잘 안 먹고 미친놈 마냥 우다다 하고 집사 손을 물기도 하는 발정문 수순 어쩌면 좋겠노? 냅두피는 수밖에 없다. 발정도 바이오그래프처럼 올라갔다가 수그러들고를 반복하다 보니 집사가 해줄 거는 예민한 아들 괜히 핸들링하다가 꼬리 끊어먹지 말고 최소한으로 만지고 피딩도 자율로 해서 사람하고의 접촉을 최소화해주는 게 좋은 기라. 암컷은 배란 오면 내 배란 왔대 말해주면 참 좋을 낀데 소통이 안 되니까 참말로 답답하지. 우선은 평소에 밖으로 싹싹 비워다나가 밥을 남겼다. 근데 몸무게는 1g 이상 늘었다. 배란 의심해봐야 된다. 거기다가 양쪽 궁뎅이 끝에 돌기처럼 튀어나온 거 보이지? 이거 배설강 돌기라 하는데 크레를 부드럽게 움켜쥐고 여기를 문질문질 해봐라. 배란이 온 암컷들은 싫다고 고개를 트는 게 아니라 문지르는 손가락 방향으로 꼬리를 살포시 들어줄 기다. 이때 집사들은 배람이 왔음을 예감하고 수컷이랑 합방을 준비해야 되는 기라. 메이팅은 어찌 시켜주느냐?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개체의 영역인 기라. 사람은 그저 메이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뿐이지 나머지는 크레한테 맡겨야 된다. 수컷집보다는 암컷 호르몬 냄새가 가득한 암컷집에서 거사 치르는데 방해되는 구조물이나 바닥재는 다 걷어내고 벽면에 분무 한 번씩 싹 해주고 유리를 만나게 해라. 야행성이다 보이. 낮보다는 밤이 활동성이 좋고 너무 밝은 환경보다는 어두컴컴한 은은한 빛과 조용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사를 치르도록 환경 조성해주는 거 잊지 말그래. 도사님, 저희 집은 대대손손 아들이 많고 딸이 귀한데에 이번에 나온 손주들도 전신의 아들뿐입니다. 이쁜 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비책이 있을까 예? 왔다 왔어. 올기 왔다. 억수로 험한 게 왔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뭐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 뭐긴 뭐겠노. 후판을 버려야지. 애기 동자 천공 배운 군. 자, 2교시 들어간대. 어디까지 했더노? 메이팅까지 했지. 메이팅 끝나면 집사는 메이팅 되는 암컷을 위해 버뜩 해줘야 될 게 있다. 뭐겠노? 바로 습식 은신처를 세팅해주는 기다. 산란통이라고도 부르는 이 습식 은신처를 세팅해주는 이유는 산란시 습한 수태통이 아닌 일반 바닥에 알을 놓으면 알은 금방 쪼그라들어붙기 때문이다. 습식 은신처는 보통 안에 수태를 넣어주는데 세팅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마른 수태를 준비해가지고 마른 미역 물에 불리듯이 찬물에 5에서 10분 불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 충분히 불린 수태를 이렇게 두 손으로 쥐고 꽉 짜내면 물기는 있지만 너무 축축하지는 않은 포슬포슬한 젖은 수태가 된다. 이게 바로 포인트인기라. 포슬포슬. 알은 물에 직접 닿으면 썩기 쉽고 너무 건조하면 대반에 쪼그라들어비니까 적당히 물기가 있는 이 포슬포슬한 수태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주는 게 포인트다. 포인트. 이렇게 세팅이 끝나고 한 달에서 길게는 2달을 기다리면 드디어 알을 볼 수 있다. 알을 처음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금남부터 시작해래. 휴대폰 후레쉬로 알을 비춰가지고 동그란 핵을 먼저 찾아가 이렇게 네임펜으로 핵 위치를 그려주면 끝. 참 쉽지. 만약 핵이 너무 연해가 안 보이면 임의로 한 곳을 꺼줘보라.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핵이 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올 기다. 근데 핵 위치를 왜 잡아주는지 아나? 이게 앞으로는 알이 커나가면서 숨구멍이 될 기다. 한번 핵 위치를 잡으면 해칭 전까지 가급적 위치가
위치가 안 바뀌게 해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추가로 아래다가 산란 날짜, 부모 정보를 기입해두면 두세 달 뒤에 베이비가 나오면 얼마 만에 해칭됐고 부모 개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겠지. 정보를 기입한 알들은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기다. 이제 들어가면 두세 달 뒤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세팅이 필요하다. 바로 해치하우스랑 슈퍼 해치인기라. 해치하우스에 슈퍼 해치를 한 3분의 2 정도 넣고 충분히 물에 적셔가지고 슈퍼 해치가 물에 듬뿍 머금게 해줘라. 물을 비워내고 슈퍼 해치가 촉촉한 상태에서 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알집을 살살살 파가 알이 고정이 될 정도로 알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알을 놓아주면 세팅 끝. 이 상태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낀데 어디 보자. 너희들 인큐 온도 세팅에 따라 해칭 일자가 차이 난다는 거 알고 있나? 즉 고온에서 해칭이 빨리 되고 저온에서 해칭이 천천히 된다. 저온 해칭이 좋니 고온 해칭이 좋니 말들이 많은데 오리엔탈은 23에서 4도 내외, 해칭일 70일 내외를 중간으로 보고 추천하고 있다. 뭐든지 너무 과할 필요도 모자랄 필요도 없다. 자, 이제 중간중간 집사가 해야 되는 알 관리는 어떤 게 있겠노? 알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집사는 알이 잘 크고 있는지, 슈퍼해치 물이 마른지 안 마른지 잘 관찰해주면 된다. 알은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 후레쉬로 검란을 해보면 시기에 따라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기다. 해칭 날짜에 임박한 개체는 머리부터 다리 꼬리까지 다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난 너무 자주 보지 말 그래. 개체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해칭에 임박한 알은 빛만으로도 해칭이 유도돼가지고 미숙한 상태로 해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겠지. 자, 이제 예정된 해칭일이 다가왔다. 이때 집사는 또 한 번의 고민에 빠지게 되지. 깨울 낀가 기다릴 낀가. 임의로 사람이 깨우는 것을 우리는 캔들링이라고 한다. 캔들링해서 임의로 깨울 것인가, 자연 해칭으로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정답은 없지만 오리엔탈은 이렇게 안내하고 있디.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답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한다. 예정일에 딱 마차가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예정일에 마차가 캔들링으로 나온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정일보다 5일 길게는 10일까지도 더 있다가 나오는 아이들도 들어볼 수 있다.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는 아이들은 이유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라 생각한다. 이 아들은 단순 데이터상 예정일을 잡고 임의로 깨우는 건 분명 개체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폐사율을 올리는 축양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캔들링으로 나온 아들보다 자연승으로 나온 아들이 움직임도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캔들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언제겠노? 알이 너무 두껍고 질긴 경우, 또 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 매우 거친 경우, 알이 질기가 개체가 찢고 못 나와가 발버둥 치다가 익사로 죽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알들은 집사들이 잘 예의주시했다가 해칭 예정일보다 2-3일 늦게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캔들링을 진행해주면 좋겠지. 캔들링 할 때도 중요한 건 웬만하면은 사람이 알을 찢는 것보다는 개체가 스스로 알에서 찢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중요하대. 캔들링을 할 때는 휴대폰 후레쉬 위에 알을 올려놓고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줬다가 조물조물 만져주다가 손가락으로 톡톡 쳐보기도 하고 손톱으로 부드럽게 긁어주기도 하면서 자극을 주는 데서 시작한다. 잠에서 깬 개체는 꿈틀꿈틀 하다가 알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도는데, 그러면서 알이 툭 째주면서 투명한 액체와 함께 베이비가 고개를 빼꼼 내밀기다. 부드럽게 계속 알을 자극해주면 베이비는 뿅 하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껏 뛰갈 끼다. 자, 처음 개체를 받아본 소감이 어떻노?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할 끼다. 이렇게 해칭돼서 나온 아들을 해칠러라고 부르고, 이 아들은 해칭 직후부터 24시간의 첫 탈피를 마칠 끼다. 그래서 해칭하고 2-3일 뒤에 첫 피딩을 해라고 추천한다. 첫 먹이 붙이면 해칭만큼이나 감격스러울 끼다. 세상비 처음 봐가 생애 처음 식사 시간 아이가 양은 많이 먹을 필요 없대. 한두 방울이면 족하다. 첫 먹이 붙임이 끝난 해칠러들은 다른 개체들처럼 피딩 스케줄에 따라 똑같이 키워나가면 된다. 생명의 신비는 너무나 신기하고 해도 즐거운 게 해칭이다. 다만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게 있다. 계획 없는 무분별한 해칭은 집사뿐만 아니고 개체 복제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개체수 조절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초기하는 자세, 개체를 위해서도 집사를 위해서도 브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소양 중 하나일 끼다. 지금까지 크레스트를 입고 배란부터 산란에 해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리엔탈 개코가 말하는 크레스트 개코 번식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역시나 기본입니다. 첫째, 개월수나 무게가 충분히 달성된 성성숙이 온 개체를 번식시키는 것. 둘째, 산란 중인 암 개체는 스트레스 없는 환경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도자기 알을 낳는 것. 셋째, 알 역시 개체와 마찬가지로 온습도가 잘 유지되는 곳에서 청결한 상태로 성장해서 건강하게 해칭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크레스트 개코 축양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기본만 잘 지켜진다면 건강한 해칭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오렌탈 뉴스 문자